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죠.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목을 한 겁니다. 자,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자, 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긴급 체포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 질서 있는 퇴진 이전에 대통령의 운명이 뭐 이제 검찰이나 경찰 또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면 그 대통령의 운명이 수사팀에 의해서 먼저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영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여론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 그 탄핵 소추 안 의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불성립시킨 것, 그것이 굉장히 큰 후폭풍을 네네. 몰고 왔고요. 최소한 그 말하자면 성립시키고 부결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부담으로 왔고요. 또 갑작스러운 일이었기는 했지만 이렇게 재빠르게 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은 현재 뭐 내란죄 자체가 검찰이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더 주도하는 형국인데, 어쨌든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무슨 탄핵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가로운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 법적으로 오늘도 바로 대통령이 직접 그 뭐 군 뭐 경찰이든 어쨌든 체포 가능성도 있고, 바로 체포됐을 때 그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해석을 가지고 바로 오늘 밤에도 토론을 하고 논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안일하게 무슨 윤상현 의원처럼 뭐 한 1년 반 있으니까 잊어버리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국기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구속 적부심 그걸 포기를 했잖아요. 예. 뭐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이 얼마나 그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뒤늦게 판단하는 거죠. 본인도 이제 뭐 미디어를 더 볼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미쳤었나?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가 미친 짓을 했나? 이 판단을 하고 도저히 이거 뭐 심사 받아봐야 뭐 안 되겠다 싶은 건데, 뭐 그러면서 오늘 한 얘기가 아주 얄미워요. 보니까 국민한테 죄송하고 모든 책임 나한테 있는데 부하들은 용서하기 바란다. 요즘 부하들은 용서하기 바란다, 이게 유행입니다. 무슨 조폭들 두목처럼 뭐 모든 지휘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책임이 좀 있는데 우리 뭐 부하들, 우리 직원들은 좀 용서해달라. 뭐 그 중간 지휘자 잘했다고 하는 그 특임단장조차도 뭐 이렇게 부하들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쓰는데, 이것조차도 정말 조폭급 이런 그 인물들이 국가를 경영을 했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에 있을 때 제 그 아는 지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뭐 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세버리면서 말 안 들어 뭐 확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이런 그 대통령이 조폭급 언사를 구사하는 데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그냥 쥐죽은 듯이 앞에 있었다는 게 다 부역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검찰이 그동안에 김건희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뭉개다가 잽싸게 이제 형국이 변하니까 그 앞서 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뭐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어젯밤부터 뭐 뚜렷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공수처는 넘겨달라고 한 이후에 뭔가 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본인이 물러나는 거예요. 남미에서는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 저항이 막히고 의회 저항이 막히면 바로 내가 졌어, 그리고 수사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게 남미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용산에서 버티고 있고 나라가 어지럽고, 이거 그 질서 있는 퇴진은요, 윤석열의 하야 또는 그 오는 토요일 날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이 조폭급 인물들이 그동안 이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영장 실질심사 포기하면서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거 김두수 원장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몽상을 한 사람처럼 일종의 정치범이라고 자기를 그렇죠. 선명하는 건가요? 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역사의 기록에 남을 거고 네. 뭐 예로 들면 흔히 하는 말로 역사의 심판에서는 또는 역사의 기록에서는 나를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일으킨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대호각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 부정 속에서의 어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밤 1시 넘어서 자진 출두하는 행식으로 검찰에 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수사 권한도 없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뭔가에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이제 지금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뭐 공동 정부 비슷하게 한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과거의 검찰 관계, 이 수사를 맡은 그 검찰 고검장이 또 한동훈 대표의 뭐 고등학교와 이런데 2년 후배 이런 연결이 되면서 이게 뭔가 또 다른 그러니까 연성 쿠데타, 그러니까 강성 쿠데타가 있었다면 연성 쿠데타 형식으로 한동훈 체제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연동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이런 그 말도 아무리 뭐 폼을 잡아서 자기의 모든 책임이 있고 부하들은 용서해달라. 이게 회장으로서 말을 안 해야죠. 이런 말조차도 사치고 그냥 멋있게 폼 한번 잡아보는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그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것조차도 검찰에 구속되는 게 낫다. 혹시라도 이게 그것이 반려돼서 다시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오후 3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장 발부가 된다면 이제 언제쯤 나올까요? 좀 빨라질까요? 이제 본인이 김용현 장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 영장은 뭐 거의 이변이 없으면 바로 발부가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수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윤석열에 의한 내란 상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탄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아니면 하야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헌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이 민심의 지금 저항을 좀 깨닫고 대통령의 탄핵에 저는 협조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내란 수계,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지금 가장 필요한데 이 긴급 체포 형태로 갔을 때는 또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영장을 실제 집행하는 것이 매우 또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저는 법을 집행을 하면 그걸 방해했을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 경호처 직원들이 그 처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 의해서 저는 이 내란 범죄가 윤석열의 인신 구속, 인신 확보부터 저는 시작이 바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내려오던지 아니면 탄핵을 하던지 현직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경찰 뭐하냐? 내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해라. 검찰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 또 범죄자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한 검찰 여기까지 하고 빠져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현이 그 새벽에 스스로 검찰에 간 것부터가 검찰 조직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렇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기관들이었나? 진즉에 이랬으면 문재인, 이재명 이미 재판 결과까지 나왔겠다. 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김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된 지 이 텔레그램 탈퇴하고 또 휴대전화 교체한 점 등을 이유로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제 영장에도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니까 어제 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도 다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다시 재가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건지 탈까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타죠. 저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공모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니까 당연히 그 이제 윤 대통령한테 그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거 한번 미친 짓 한 것도 잘못한 건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남미 예를 들었지만 남미에서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쿠데타 일으켰다가 의회에서 국민들 저항으로 실패하면 나 졌습니다 하고 바로 감옥 가거든요. 그러면 국정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우리 그 대한민국 선진 사회에서 50년 만에 이상한 짓을 일으킨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탄핵인데 국회에서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국힘이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면은 결국은 인신구속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병을 확보하러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러 조항에 근거해서 그 체포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체포조가 가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시민들이 같이 몰려가서 그 경호처 사람들의 그 근거 없는 저항, 뭐 마지막 남은 의리로 인한 뭐 이게 저항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봉쇄시키는 게 그게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공권력 기관하고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지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약간 내비쳤습니다. 긴거 체포할 수 있다.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네. 우리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높은 분 이게 우리 그 전두엽이 마비된 시니어들한테는 계속 남아 있어요. 대통령 왜 갑자기 잡아들일 수 있지?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지. 이재명이 싫은데 나는 안 돼. 그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짓을 일으킨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자 이제 우리 헌법에 이제 현직 대통령도 내란 외환의 죄는 이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71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권위될 때는 60일 이내에 이제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감된다고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을 권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를 놓고는 지금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위는 파면이나 사망, 사임에 해당되는데 체포 구속을 권위로 해석할 수 있느냐, 사고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인신이 구속됐다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조국 이 두 분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당대표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출마해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가 리더십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그 당에 일임한다라고 했으면 어쨌든 지금 한시도 급한 체포 직전이라면 체포가 기정사실화도 했을 때 당에서 뭐 지난번에 추경호 박정아 갔듯이 가서 최종적으로 물러나기를 한다든지 이제는 어떤 법적 유불리나 어떤 정치공학적인 사고보다는 체포가 된다 했을 때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아예 다음 정권 뭐 읽고 말고 뭐 억구를 고민하기 전에 대통령의 무작정 퇴임 물러나는 것을 당에서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마 지금도 자기 딴에는 내가 당에 위임했으니까 당이 결정 낼 때까지 내가 앉아서 기다리는 중인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심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예컨대 지난번에 소추안 불성립 자체도 가급적이면 내년 5월 6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재판 끝날 때까지만 견뎌보자는 그런 속셈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그때도 바로 탄핵을 시켰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형국 같으면 이제는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찌 될 값에 뭐 혹은 한동훈 대표가 전체 보수 전체로부터 욕을 먹을 값에 바로 말하자면 체포조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바로 대통령 만남을 통해서 이선 후퇴들을 완전히 하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 71조에 따라서 이제 구속을 사고로 본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유무죄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이 이제 엇갈린단 말이죠.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선례가 없으니까 네. 사실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논란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사고인데 그럼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구속되고 나서부터 재판까지 받는다면 1심만 해도 6개월인데 그럼 6개월 동안 계속 옥중 결재를 받고 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순간에는 이 국가 위신이나 또 특히나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봐도 이건 뭐 대통령 더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중대 범죄자로서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마땅히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해서 전 탄핵으로 그 직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만약에 이걸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지금 현재 내란 공범인데요. 내란 공범을 끝까지 유지해 가지고 뭐 법으로 한번 다퉈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아마 국민의힘이 저는 살아남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임박했는데 저는 빠르게 국회가 직을 정리해 줌으로써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만큼은 윤석열의 방탄과 사법 리스크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렇게 봅니다. 김대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건은? 이 뭐 대통령이 만약에 뭐 영장 발부에 의해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뭐 체포되는 순간 이건 정치적으로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국민의힘이 버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뭐 탄핵을 부결시킨다든가 뭐 투표 불성립을 시킨다든가 이걸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고도한 정치적 그러니까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구속된다고 그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법리적 논리는 이제 다 소용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과거에 보면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했을 때 병원에 마취, 그러니까 수면 마취 상태 때 이제 근한을 이임하고 예. 그 사인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긴 했지만 지금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국무총리한테 근한 이임을 서명할 그럴 정도의 합리적 뭐 상태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뭐 탄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질서 있는 태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2월 하야설 지금 뭐 5월 하야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TFSM을 검토한다는데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를 처맞기 전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지금 한번 잽을 날렸는데 이번에 오늘 뭐 이런 로드맵 아무 소용 없을 거고요. 이제는 탄핵에 상가해서 투표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그런데 이제 세 군데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검찰에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법원이 검찰 수사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이제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신은규 대표 어떻게 봐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차치하더라도 저는 검찰이 좀 제발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검검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 예.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수사에 대해서 이제 수사 대상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 정도는 수사권에 대해서 우선 수사권이 있어서 뭐 관여된다 그러면 경찰이나 공수처 정도가 사실은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검찰이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내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이 망가진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저는 미친 기관이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검찰 대수술은 이미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사권 욕심을 내는 것은 진작에 수사해야 될 그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왜 욕심 안 냈습니까? 그때는 놀고 먹고 뭐하고 소고기만 먹고 있다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내란죄 수사는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메머드 특검 그 특검에 외부 특검도 들어오겠지만은 공수처나 또 경찰 또 뭐 검찰 일부 공무원들도 필요하면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내란 특검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정리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법률상 검찰이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영장을 발부를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뭐 검찰이 지니고 있는 그 동안에 이제 뭐 본연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이 했던 검수완박이 너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니까 혼란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 마음은 급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경찰조차도요. 어쨌든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 아닙니까? 예. 셀프 조사를 해야 되는 뭐 물론 뭐 그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의 어떤 수사의 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강도가 과연 경찰이 그 정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물론 뭐 권한을 주면 할 수 있겠다고 답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묻지마식의 어떤 모든 권한을 검찰부터 뺏어야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자기들 뭐 민주당 스스로가 뭐 유불리를 뭐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을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을 중심으로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또 공수처는 뭐 내란죄 같은 거는 수사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경찰 중심으로 보완해 가면서 팀을 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생각과 비슷한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과연 신속하게 해서 윤통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 수사 실력은 검찰이 가장 좋은데 정작 내란 수사는 못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반면에 검찰에서 고의로 부실한 영장 청구를 해서 윤 대통령을 기각시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검찰 경찰이 다 윤석열 정권에서 때가 좀 묻었잖아요. 이 검찰 경찰이 정말 이 긴 히스토리에서 뭔가 새롭게 나야 되는데 역대 정권마다 어떻게 한번 붙어가지고 좀 잘해볼까 하는 그 검찰. 그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 이번에 경찰청장만 스탠스를 제대로 지켰어도 국회에서 그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경찰청장이 이제 국회에서 야단 맞는 모습 보니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능력면에서 검찰에 딸리는 아까 그 우리 시청자님 그 말씀대로 뭐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그 김용현 잡아들이는데도 한 발 늦어가지고 아차 싶었는지 우리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막 나왔고 뭐 하여튼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는데 상식으로 볼 때 국민들은 빨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다 이런 그 단일 명제만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법원도 좀 문제. 사법부에서 이번에 그 지휘관들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이거 법원 그 지휘부들이 전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부 또 그 사법부의 판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판결된단 말이죠. 저는 이 사태가 고교생들이 길거리 나오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새로 세워야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에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끼리 이렇게 혼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내란 특검 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